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OECD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의 성장률과 정책 권고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OECD는 6월 7일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의 본전망, 즉 6월과 12월에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전망을 발표하고 또 두 차례의 중간 전망, 즉 3월과 9월에 G20 대상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lobal Economic Outlook Improving, albeit to a low growth recovery, 저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나 하방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둔화된 후에 2024년에는 2.9%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민간 소비가 받쳐주고 있으나 통화 긴축 영향으로 주택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올해는 1.6%, 내년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0%, 내년 1.3%로, 영국은 올해 0.3%, 내년 1.0%로,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회복세 유지로 전망하여 올해 1.3, 내년 1.1%로 보았습니다. 트르키에는 올해 3.6%, 내년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는 G20 국가의 성장률보다는 유로존 국가의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긴축 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2023년은 성장 둔화, 내년은 인플레이션 완화, 대외 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된다고 보고 올해 6.0, 내년 7.0%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종료로 인해서 2023년에는 가파른 성장 개선 전망, 내년은 이러한 개선 흐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아서 올해 5.4%, 내년 5.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4.7%, 내년 5.1%로, 아르헨티나는 올해 마이너스 1.6%, 내년 플러스 1.1%로, 브라질은 올해 1.7%, 내년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가 6.0%, 중국이 5.4%, 인도네시아 4.7%,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4.4%, 트르키에 3.6% 등입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1.6%, 러시아가 마이너스 1.5%, 에스토니아 마이너스 1.3%, 스웨덴 마이너스 0.3%, 칠레 마이너스 0.1%, 독일 0.0%, 영국과 남아공 각각 0.3% 등입니다. OECD는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올해 6.1%, 내년 4.7%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올해 3.9%, 내년 2.6%로 전망을 했고, 영국은 올해 6.9%, 내년 2.8%로, 독일은 올해 6.3%, 내년 3.0%로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4.8%, 내년 4.4%로, 중국은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을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올해 4.2%, 내년 3.5%로, 브라질은 올해 5.6%, 내년 4.7%로, 아르헨티나는 올해 무려 106.9%가 상승하고 내년 88.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2.1%로 전망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올해 1.5%로 작년에 비해서 둔화된 후에 2024년 즉 내년에 2.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 소비 투자의 단기적 부담 요인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보았으며,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는 회복세이나 수출과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회복되겠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향후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가격 조정 요인이 있지만은 올해 3.4%, 내년 2.6%로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권고했으며, 실직자에 대한 훈련,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하방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과 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긴축으로 경색해진 금융 여건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만기 리스크,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에 따른 신용 손실 위험 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경제는 긴축 과정에서 국제 스프레드 확대,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 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역시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중리오프닝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는 정책 과제로 통화 긴축 기조 유지, 재정 건전성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높은 이자율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적절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금융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고령화 등 향후 재정 소요 감안 시에 신뢰성 있는 재정주의 운영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타겟팅한 선별적 재정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정부 부채와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부가 미래 지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정책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미래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보존하려면 재정 여건을 재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여 기업 역동성 제고, 국경 간 교역 장벽 완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육아휴직 장려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정책 역시 경제성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및 디지털화를 포함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에서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규모와 편재성을 감안할 때 성장을 활성화하고 성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